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2022년 처음 공개석상에 등장했죠. 그 뒤에 북한 내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주애, 이 이름 석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지 감이 좀 잡히지 않는데요. 태영호 사무총장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김정은 딸이 이름이 김주애냐 아니면 김주예냐 분분하다고 해요. 지금 이름이 뭐냐. 그러면 후계자로 내정됐으면 북한 당국이 이걸 잠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김정은 동지의 자제분이신 이름 땡땡땡이 뭐 했다. 그런데 이름 공개를 일단 지금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면 후계자로 공식 내정되려면 성인이 돼야 되는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으로서는 4대까지 간다. 그러나 김주애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하지 않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주애로 부르기 시작한 건요. 과거에 미국 농구 스타 출신이죠.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뒤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있는데 주애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애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김주애라고 불리는 저 딸이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는 뭐 공주라고도 불릴 정도의 위상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주애인지 주예인지 뭐 이걸 좀 명확하게 밝힐 만도 한데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탈북한 리일규 참사도 주예로 본인은 알고 있다. 어디에 쏘은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의견 제기를 했거든요. 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땐 상당히 의아하죠. 네.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딸, 그것도 후계자로 거론될 정도로 저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이름조차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색채입니다. 네. 어떠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고요. 늘 약간 신비감 속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과거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의 이름이 김정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김정은이었고 또 이것이 원래는 김정운이었는데 개명을 한 것이다. 이런 설까지도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름을 둘러싼 북한 정권의 어떤 폐쇄성, 배타적인 어떤 모습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데니스 로드맨 입장에서는 주애냐 주예냐 아마 어렵겠죠. 네. 그 발음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리일규 참사의 어떤 이야기나 또 뭐 주예라고 하는 이름의 한자어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김주예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한이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김정은이 밝혀주기 전까지는 우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주애로 해야 되나요? 주예로 해야 되나요? 자, 일단 북한의 김주애 지난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죠. 9월 9일. 구구절에 얼굴을 비추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당시 영상을 먼저 짧게 보시죠.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김정은 동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만금을 준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장군 75돌을 축하합니다. 자, 올 여름 북한 압록강 인근에서 아주 큰 홍수가 발생해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 와중에 김정은은 각종 기념일 행사, 파티와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외 공관들이 구구절 행사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도 행사가 취소될지
진행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공연이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열렸던 공연인데요. 이런 것들 일단 22년에도 23년에도 연애와 공연은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네. 근데 그 앞에 원래 빨간 천막이 갑자기 생기더니 뭔가 무대를 설치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아마 홍수로 인해서 뭐 행사를 뭐 축소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는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또 우리가 또 저런 공연과 함께 항상 구구절 때 보는 것이 그 대규모 군사 네. 열병식을 보잖아요. 근데 네. 열병식은 또 그 만수대 의사당이 아닌 김일성 광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김일성 광장 앞에서의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진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뒤에 준비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홍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행사가 좀 축소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면 주민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또 민심이 흉흉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지금 점점 다가올수록 북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대한 미련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전쟁과 관행들을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간한 화보집이 있는데요. 바로 보시는 저 화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회담 사진 여러 장을 실었다고 해요.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과의 인연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계속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치켜 세우는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화보집을 냈는데 그 화보집 안에 김정은의 사진이 10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이 10장의 사진에서는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 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사진들도 있었고 그리고 2019년 6월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에서 두 분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진들을 넣어놓은 지금 화보집이 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트럼프는 이번 민주당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세계 평화에 있어서의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 김정은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사진을 활용을 하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정치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